해부생리학 12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자, 이번 수업 내용은 20장 림프 계통, 그리고 21장 면역 계통, 그리고 22장까지 호흡기계 계통에 대해서까지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 림프와 면역은 상호 공통된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동시에 수업 진행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호흡기계 계통까지 오늘은 함께 수업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림프 계통 학습 목표입니다. 자, 먼저 림프 계통이 뭔지, 림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림프 구성과 이 림프계가, 림프 시스템이 어떤 경로로 우리 몸을 순환을 하는지, 그리고 림프절이 무엇이고 림프절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그 외 림프기관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림프라고 하면은 우선 먼저 우리 몸의 하수구 역할을 하기도 하고, 이 말은 즉슨 노폐물을 배출하는 장소가 바로 림프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신 곳곳 온몸을 림프계가 역시 다른 혈관처럼 이렇게 순환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조금 이따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림프계통 구성 요소를 한번 볼까요? 자, 구성 요소로는 림프라는 것이 있고, 림프 혈관, 그리고 림프 기관, 그리고 림프 조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을 보면, 자, 림프 혈관은 조직액을 혈액 내로 돌려보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두 번째, 특별한 림프관은 장에서 지방, 지용성 비타민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 번째로는 신체에 방어작용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 면역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림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림프 구성은 혈장과 같은 투명한 액체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것 또한 단백질로도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림프입니다. 그리고 림프 형성을 보시면 혈액이 동맥, 모세혈관, 정맥으로 순환할 때 모세혈관에서 보통 세포와 조직 사이에 물질 교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세포의 조직액 중 일부는 모세혈관을 통해서, 그 일부가 85% 정도죠. 자, 85%는 모세혈관을 통해서 이동을 하지만 그 외 나머지 15%는 모세 림프관을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나머지 15%라는 것은 혈액이 운반하지 못하는 노폐물, 그리고 커다란 지방이나 단백질 덩어리 등도 역시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보시면은 옆에 이렇게 세포가 하나씩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동그란 게 세포핵이죠. 그리고 이 초록색으로 된 부분이 림프관입니다. 림프가 흐르는 공간을 림프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이에서 림프와 세포 사이에 물질 교환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이때 이 물질 교환은 조직액, 간질액이라고 하죠. 우리 예전 시간에 배웠는데, 간질액은 세포와 그리고 조직 사이에, 이 공간에 있는 조직액이 바로 간질액이라고 합니다. 이 간질액이 림프관을 통해서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옆에 또 그림을 보시면 자, 파란색이 정맥이고 빨간색이 동맥이죠. 그리고 그 사이를 연결하는 게 모세혈관이라고 본다면 림프관은 그 옆에 모세혈관과 세포에서 물질 교환이 일어나고 또 나머지 혈관과 세포에서 물질 교환이 일어나고 그 외 나머지 15% 교환이 일어나지 못한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몸에 쓸데없는 물질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림프관이 흡수를 해서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림프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림프혈관이죠. 림프혈관이 림프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림프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림프혈관. 동맥을 통한 산소 공급을 온몸에 전달을 하고, 자, 심장에서 산소를 가진 혈관이 동맥을 따라서 이렇게 쭉 온몸 순환을 하게 되죠. 이렇게 온몸을 통한 순환을 하고, 자, 심장으로 들어올 때는 정맥 순환과 림프 순환이 함께 들어오게 됩니다. 자, 동맥에는 우리 몸에 좋은 물질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곳에서는 굳이 림프를 통해서 나쁜 물질을 흡수해야 될 필요성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맥을 홀로 온몸 순환을 하게 되고, 정맥 순환으로 바뀔 때 정맥에서는 아무래도 산소를 모두 세포로 교환을 시켜주고 나서, 그리고 세포에 있는 나쁜 물질을 아무래도 가지고 운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림프관이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죠. 나쁜 물질을 빨아주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게 림프의 역할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림프혈관은 정맥순환과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옆에서 함께 이동을 하죠. 그래서 림프 순환계는 체액 순환을 도와주는 보조 순환계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림프혈관 같은 경우는 정맥도 자, 밑에서 심장 쪽으로 위로 올라와야 되죠. 또한 림프계도 똑같은 방향으로 밑에서 위로 올라와야 합니다. 그래서 역시 판막이 림프혈관에도 있을 뿐더러 이 림프액 자체는 주변 근육에 의해서 림프혈관 주변에 있는 근육들에 의해서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함에 의해서 또 천천히, 또 혈관에 움직이는 혈액보다는 좀 더 천천히 움직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움직임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운동을 할수록 우리가 활동적인 움직임을 많이 할수록 근육은 그만큼 더 많이 수축하고 이완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림프액이 아까도 말했다시피 근육에 의해서 천천히 움직이는 역할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운동을 하면 할수록 림프액은 근육에 의해서 또 림프 순환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알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순환 경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맥이랑 림프는 같은 이동 방향을 갖는다고 했죠. 그래서 정맥을 먼저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자면, 자, 세포에서 체액으로
다시 말해 체세포죠. 말 그대로 체세포에서 모세혈관에서 체세포 물질 교환이 일어나죠. 그렇죠? 그래서 이 모세혈관을 통해서 세정맥이 되고, 이는 다시 정맥을 이루고 더 큰 대정맥이 돼서 심장으로 혈액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림프를 보면 체세포에서, 이때는 체세포 조직액이 15%라 그랬죠. 나머지 85%는 정맥을 통해서 이동을 하고, 85%는 정맥을 통해서 가고, 나머지 15%는 림프관을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체세포에서 모세 림프관을 통해서 림프절, 림프관, 이 림프관은 추후에 다시 그림을 보겠지만 대정맥과 합쳐지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대정맥으로 림프관이 유입이 돼서 심장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같은 이동 루트를 가지면서 하나가 되는 시점이 이 대정맥, 그쵸? 대정맥이 되는 이 시점부터 정맥과 림프는 합쳐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큰 림프선. 림프선이라는 것은, 큰 림프선은 목, 겨드랑이, 허벅지 안쪽 서해부에서 볼 수 있는데, 노폐물은 굵은 림프관으로 흡수한 후에 대정맥으로 유입이 되고, 최종적으로 이것은 다시 혈액을 타고 움직이다가 신장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신장에서 흡수 또는 이 노폐물들이 소변으로 배출이 되게 됩니다. 자, 위치를 조금 알아두세요. 큰 림프. 자, 하수구. 우리 몸에 노폐물들을 내보낼 수 있는, 우리 인체에 있는 하수구가 있는 위치들 중에서 가장 큰 하수구가 있는 곳은 바로 목, 겨드랑이, 허벅지 안쪽 서해부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왼쪽 그림을 한번 보시면, 자, 파란색이 있고 노란색이 칠해져 있죠. 자, 우리 림프관 영역을 두 가지 영역으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림프관 영역과 왼쪽 림프관 영역. 자, 오른쪽 림프관 영역은 바로 이 파란색으로 된 부분이 오른쪽 림프관 영역이고, 이 노란색은 신체 부위 거진 다를 포함하고 있죠. 이게 왼쪽 림프관 영역입니다. 자, 오른쪽 파란색 림프관 영역 같은 경우는 옆에 글을 한번 볼까요? 체내의 우측 림프관이나 체내에서 가장 큰 림프관이 흉관을 거쳐 오른쪽이나 왼쪽 쇄골화 정맥으로 배수된다. 심혈관계와 달리 림프계는 폐쇄되지 않고 중앙 심장도 없다. 자, 여기서 알아두면 되는 것은, 오른쪽 림프관 같은 경우는, 자, 오른쪽 손, 팔, 어깨, 그리고 약간 오른쪽 복부를 포함해서, 그리고 또 어디예요? 오른쪽 머리와 목에 뻗어 있는
림프관들이 있죠. 이 림프관들은 이 영역에만 있는 림프관들은 오른쪽에 있는 쇄골화 정맥으로 유입이 되는데, 이때는 이 노란색에 칠해져 있는 이 영역들에 있는 림프관은 오른쪽으로 넘어가지 못해요. 딱 이 영역, 파란색 부위에 있는 이 영역에 있는 림프관들만 오른쪽 림프관을 통해서 정맥으로 유입이 됩니다. 예를 들어 왼쪽에 있는 어깨에 있는 이 림프관이 오른쪽 이쪽으로 넘어가질 못한다는 거죠. 딱 파란색 부위에 있는 림프관만 하나의 우측 림프관을 통해서 정맥으로 이동이 되고, 왼쪽 같은 경우는 자, 왼쪽 머리, 어깨, 왼쪽 손, 그리고 오른쪽 다리를 포함해서 왼쪽 다리까지, 상반신, 그리고 전신의 오른쪽 림프관, 이 파란색 부위를 제외한 모든 전신의 림프관들은 왼쪽에 있는 왼쪽 쇄골 하 정맥으로 유입이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 림프관이 왼쪽으로도 넘어갈 수 없다는 거죠. 딱 노란색 영역에 있는 림프관들만 왼쪽에 쇄골 밑에 있는 정맥으로 유입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알아둬야 될 것은, 왼쪽 노란색은 흉관이라는 림프관이 있는데, 림프관 중에 이 흉관이 가장 굵습니다. 그래서 하지 쪽에 있는 림프관이 흉관을 통해서, 오른쪽은 흉관이 오른쪽 영역을 지배하진 않아요. 흉관은 왼쪽 영역을 지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 노란색은 흉관이 지배를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하지 쪽에 있는 림프관이 흉관을 통해서 쭉 올라오다가 역시 다른 림프관들도 쭉 심장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결국 왼쪽 쇄골화 정맥으로 유입이 돼서 대정맥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 다시 한번 글로 본다면, 왼쪽 림프관은 신체의 80%의 림프액을 흡수한다. 아까 그림 보시면 그랬죠? 노란색. 이 노란색 부분이면 거진 80%의 림프액을 흡수를 한다고 했고, 목의 왼쪽 쇄골 밑에 있는 정맥을 통해 심장으로 유입이 된다. 자, 오른쪽 림프관 같은 경우는 하체 전부와 골반, 복부, 흉부의 일부, 머리와 목의 왼쪽 부분과 왼팔에서 올라온 림프액을 흡수한다. 오른쪽 머리와 목, 가슴 일부, 오른팔의 림프액은 결국 오른쪽에 있는 쇄골 및 정맥으로 유입이 돼서 심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아까 림프절이라고 한번 언급을 했는데요. 자, 그럼 림프절이란 무엇이냐? 림프절은 말 그대로 하수구라고 보시면 돼요. 이 림프관은 배수관. 자, 림프액이 흐르려면은, 이동을 하려면은 이 관을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되고, 이 림프절을 통해서
우리는 병원균들을 노폐물 같은 것들을 림프절에서 방어를 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위에 보시면 편도. 자, 우리 입안을 보면은 편도선이 부었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자, 이 편도에도 림프기관을 림프기관이 편도에도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자, 입으로 들어오는 감기 병원균이 입 안으로 들어와서 림프기관인 편도와 싸웠을 때, 이 편도가 더 강하면 병원균을 죽일 수가 있지만 편도가 약하게 되면은 이 병원균은 편도선을 붓게 하고 이 감기 바이러스는 우리 몸에 침투해서 감기가 걸리게 되죠. 그래서 입으로 들어오는 이런 병원균 같은 균들을 방어해주는 위치가 편도에도 있어서 이를 림프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가슴샘, 흉선이라 했죠. 자, 우리가 오른쪽 왼쪽 림프 영역에서 왼쪽 림프 영역이 80% 이상이 왼쪽 림프 영역에서 흡수를 한다고 했는데, 왼쪽 림프 영역엔 또 역시 흉선이라는 커다란 림프관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흉선이라는 이 림프기관 역시 면역세포 중에서 T세포라는 림프구를 생성하는 기관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장. 자, 비장이라는 거는 혈관을 돌던 피가 비장에 유입이 되면서 이 비장 안에서는 오래된 적혈구라든지 혈액을 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비장 또한 면역 기능과 관련이 된 림프 기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림프액이라고도 하죠. 자, 다른 말로 다르게 생각하면 물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 몸속에 나쁜 물질을 포함한 액체, 노폐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림프관을 통해서 이동을 하죠. 이 림프관은 림프액이 이동하는 통로. 그래서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가지처럼 나와 있는 이 부분들이 림프관, 우리 몸에 전반적으로 다 걸쳐 있죠. 특히 보시면 겨드랑이, 그리고 복부, 사타구니, 오금부 쪽에 림프구가 많이 있고, 또 하나 있지 않았나요? 잠시만요. 그렇죠. 목에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얼굴이 많이 붓거나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얼굴 쪽에서 이동하는 이 림프액, 목에 특히 림프절이 있는데, 이 림프절이 제대로 방어 기능을 못하게 되면은 이 나쁜 물질들이 또한 우리 얼굴로 또 이동을 하면서 얼굴이 붓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부정이죠. 자, 그래서 겨드랑이 쪽에도 림프절이 있고, 그리고 이 림프절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수구 역할을 한다고 했죠. 자, 이 림프절은 하수구에서 정화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목에도 림프절이 모여 있고, 그리고 사타구니, 그리고 오금부, 복부 쪽에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림프절, 정화조 역할을 하는 곳이고 많은 림프관이 모이는 곳입니다.
면역 기능을 통해 깨끗한 림프액을 이동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림프는 피부에 가까우면서도 림프계의 80%가 장기에 붙어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피부 탄력이라든지 기미, 주름부터 생식기 계통 질환 등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이 림프입니다. 그래서 림프 순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피부 부종이라든지 몸이 많이 붓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림프 부종 마사지라는 것이 또 현재 이런 마사지 테크닉이 또 많이 활용이 돼서 우리 인체의 부종을 빼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마사지 자체는 림프절에 아무래도 림프절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림프절을 자극하는 마사지들이 또 많이 있겠죠.